안녕하십니까. 저는 파나셀바이오텍 대표이사 최승호라고 합니다. NK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느냐? 이제 NK를 뽑아내는 과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혈관에서 피를 뽑습니다. 피를 뽑아서 좀 어려운 과정이 될 수가 있는데 NK 세포를 뽑아낼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세포 스스로가 이제 그 사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자기 자살 또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아파프토시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세포 스스로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괴사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백혈구가 외부에서 세균이 침범해 들어오면은 이제 세균하고 싸워서 이제 이제 세균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아파프토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배양을 시작해서 14일이 넘어가면은 아파프토시스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NK 세포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K 세포를 배양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NK 세포의 순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NK 세포의 순도가 원래는 아까도 정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7에서 한 30%가 NK 세포의 정상 수치라고 한다면 대개는 이제 한 10% 내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T 세포라든가 B 세포라든가 이제 이런 뭐 다른 세포들이 있겠죠. 우리 혈액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서 그런 그 NK 세포의 수치만 우리가 과연 이제 90% 이상 끌어낼 수 있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보통은 이제 암세포 1g의 그 숫자를 따져보면 한 10억 셀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암세포를 이제 NK가 공격을 하려면 어느 정도 수치가 있어야 이게 유효하냐, 이제 이런 뭐 명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한 20억 셀 정도가 있어야 이제 그 치료의 유효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진입 장벽이 좀 한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NK 세포의 수치가 한 3천만 셀 정도 돼도 이제 그 승인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정상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셀 이상 그렇게 이제 수치를 이제 확보해서 치료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진입 장벽이 좀 일본 같은 경우가 한국보다는 조금 낮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 딱 수치가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규정은 없지만, 이제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거를 현재까지는 임상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자들한테 직접 시술하는 거는 이제 임상으로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임상적인 유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계속 실험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한 거로는 이제 NK 세포의 농도가 이제 그 퓨리티, 그 이제 순도라고 얘기하죠. 순도가 이제 한 9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수로는 이제 NK 세포가 이제 한 40억 셀 이상 또는 이제 한 80억 셀 이 정도 되는 그 수치,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도달을 해야 이제 이게 어떤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지금까지 뭐 많은 그 임상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임상 시험이 이제 대단히 이제 그 제재가 많고, 또 이제 그런 검증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실험에서부터 모든 데이터 확보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이제 이 NK 세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그분들한테 이제 그런 임상 시험을 다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NK 세포를 이제 제 바람이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현재 그 한국에서 이제 뭐 암이 걸려서 이제 뭐 이걸 치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까 초두에 설명을 할 때 이제 뭐 1세대 치료, 2세대 치료, 3세대 치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1세대 치료, 2세대 치료 또는 3세대 아까 그 관문 치료제까지 다 하고도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뭐 백혈병이다 하면은 이제 골수 이식을 하고 나서 항암제도 쓰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완치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재발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 치료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때만 NK 세포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종의 이제
허가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제 승인 기준이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뭐냐면 현재 한국에서의 NK 세포의 이제 승인 이제 임상 승인의 기준은 뭐냐면 이제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1세대, 2세대, 3세대 치료까지 해서 실패한 경우, 그럴 경우에 마지막 NK 세포를 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뭐 수술이나 또는 방사선 치료나 또는 다른 뭐 항암 치료나 또는 표적 치료, 그 다음에 또는 관문 치료 여기를 쓰질 못하고 NK 세포 단독에 이제 투여만 가능한 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둘 다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면역 상태가 떨어져서 항암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가 있다면은 NK 세포를 써서 면역 상태를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치료를 다시 넣어서 두 가지가 병합이 되면 훨씬 치료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허가 기준이 이제 좀 모호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두 가지를 병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임상 승인을 받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뭐 모든 환자들을 다 임상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환자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임상 시험에 적용이 안 되는 분들 또는 이제 임상 시험을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아픈 몸을 이끌고 외국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그 NK 치료에 대한 그런 진입 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잘 찾아서 정말로 이제 그런 치료 효과가 훌륭한데, 예를 들어서 뭐 세포의 퓨리티가 정말 뭐 한 95% 이상 되고 그 다음에 NK 세포의 수치가 한 적어도 한 50억 셀, 60억 셀 이 정도 되는 의료기관을 가서 잘 치료를 받고 온다 그러면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세포 수는 한 1억 셀밖에 안 되고 또는 이게 배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오랜 기간 배양을 해서 결국은 세포 자체가 이제 아파프토시스, 그러니까 자기 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한 방송 내용을 보면 골수 이식을 해도 효과가 없는 악성 혈액암 환자들을 가족의 면역세포로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혜평 기자입니다. 현재 난치성 급성 혈액암 환자를 치료하는 마지막 수단은 골수 이식이지만 이마저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현대의학으로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골수를 이식한 난치성 급성 혈액암 환자 41명에게 면역세포인 NK세포를 2차례 투여했더니 놀랍게도 5%에 불과하던 환자의 생존율이 35%로 7배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결국은 이제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존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기로 간다는 거는 결국 이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혈병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보통 골수 이식이 이제 마지막 치료가 되는데, 그 골수 이식을 해도 결국은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 생존율을 우리가 보면은 NK 세포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약 5% 정도만 이제 생존을 했고, 이제 NK 세포를 2차례 투여했던 경우에서는 이제 한 35%까지 이제 생존율을 보인 걸로 이제 도표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실험했던 그런 내용인데, 임상 시험했던 내용인데, 결국은 이 경우에도 제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의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NK 세포만 투여할 게 아니라 기존의 치료를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1세대 치료가 있죠. 뭐 항암 치료라든가 또는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2세대 타겟 치료도 하고, 이제 3세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문 치료제, 키트루다 같은 관문 치료제가 되겠죠. 그런 거를 투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면역 상태를 이제 NK 세포를 이용해서 많이 올리게 되면 이제 생존율은 이거보다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요즘에 그 NK 세포 치료에 대한 그런 논문을 보면 이제 고형암에서 NK 세포 단독으로 투여했을 경우에 고형암이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되는 케이스는 이제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뭐 대부분의 연구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CR이라고 하거든요. Complete Remission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완치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어떤 논문에서는 한 60명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고형암, 그러니까 뭐 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NK 단독으로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치료되는 완치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 나타내는 게 이제 한 60명 정도면 한 10명 정도 그 정도는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지스가 이제 이렇게 더 이상 그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게, 암은 이렇게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어떤 뭐 암이 그 계속 자람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가 이제 완전히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진다든가, 이제 뭐 음식도 전혀 투여하지 못할 정도의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결국 죽음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NK 세포를 투여했을 경우에 이제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는 그런 그 삶의 질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는 이제 상당 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명 정도면 한 30명 정도는 이제 그렇게 병이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NK 세포를 투여할 때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관해를 위해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NK 세포를 이용해서 치료 효과, 그러니까 완치 효과를 올리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있던 그런 1세대, 2세대, 3세대 치료를 동시에 하고 동시에 이제 면역 상태를 개선시키면서 기존의 치료를 병합요법을 했을 경우에 완치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저희 판단이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국내에서 이거를 승인받아서 단독으로 이거를 임상시험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법이 이제 허용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에서 대표적인 데가 일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한이 없는 이제 그런 나라에서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그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NK 세포를 투여하지 않은 군보다는 투여한 군에서 7배 정도의 생존율을 보였는데, 혈액암에 대해서는 이제 NK 세포 치료율이 이제 굉장히 아주 놀라울 정도로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리트 레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은 이제 그 완전 관해, 그러니까 완치가 된 케이스가 6명 중에 2명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6명 중에 또 다른 2명은 이제 그런 부분적인 관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K 세포를 투여했을 경우에 약 6분의 4가 이제 투여하지 않은 그룹보다는 완치도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병의 진행을 상당 부분 늦추는 걸로, 생존 기간을 늘리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유의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옵션이 더 생겼는데, 그 옵션이 이제 그게 이제 현재까지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옵션을 정부 승인하에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이 필요한 사람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정부가 허용하는 그 범위, 그러니까 어떠한 치료제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NK 세포가 투여 가능하다 하는 게 이제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그런 점이 좀 일본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병원 의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제 NK 세포에 대한 어느 정도 배양 기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웬만하면 허가권을 받아서 직접 환자한테 치료를 하고 그런 단계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뭐 그 한국에서 이런 그 암 환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국이 아니라 이제 뭐 러시아나 또는 중국 이런 나라에서도 상당 부분 일본으로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이런 치료제를 이제 2년 전에 이제 첨단 재생 의료법에 의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했지만, 이제 환자들한테 이거를 투여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한, 아직까지는 이제 굉장한 그런 그 제한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제한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이 된다면,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아픈 몸을 이끌고 진짜 일본까지 가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많은 환자들, 또는 이제 외국의 환자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지 않고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